안녕하세요. A+ 스피치 이은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인천교통공사 인성면접과 PT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상반기 채용이 없었던 만큼 하반기 채용을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아서 오늘 많은 조언을 좀 드리려고 두 분의 면접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이쪽은 원지일 부원장님, 이쪽은 박현진 강사님. 두 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교통공사 면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A+ 스피치 원지일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A+ 스피치 면접 스피치 전문 강사 박현진 강사입니다. 요즘 인천교통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면접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요? 네, 작년과 올해 공기업의 질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형식의 구성도 어려워지면서 지원자들이 굉장히 의도 파악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도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중간에 답변을 끊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질문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질문의 의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 파악이 안 되는 질문으로 뽑으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실제로도 진짜 강사님과 같은 후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천교통공사 기출질문 몇 가지를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의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답변과 또 무엇이 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을 좀 신중하게 많이 뽑으셨다고 들었어요. 부원장님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선택한 질문은 20년도 상반기 승무직 기출 질문이었었고요. 질문은 이제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며 인천교통공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네. 답변은 그러면 어떻게 의도 파악을 못했나요? 답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게 학생이 쓴 답변인데요. 긍정적인 조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일을 하며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행동하여 박사님들께 업무에 대해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작성해 줬거든요. 좀 핵심이 빠진 답변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질문 자체에서 의도하는 바가 구체적인 역량을 묻는 질문인데 이 친구가 대답한 답변은 이제 긍정적인 조직 생활에 기여하겠다. 사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맞아요. 저도 네. 그 긍정적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했는데요. 너무 명확성이 없어서 면접관에게는 굉장히 집중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키워드를 선정한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는 신입이 긍정적인 조직 문화에 기여할 수 있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이렇게 던져줬을 때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되는 또 질문이기 때문에 맞아요. 좀 구체성이 떨어지기도 맞아요.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천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무인 운전 구간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1인 운전이 많기 때문에 기관사라는 직무는 함께보다는 혼자 하는 업무의 특성이 좀 저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은 사실 좀 승무라는 직무에는 잘 맞지 않는 답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아쉬운 게 뭐였냐면 사실 본인의 어떤 역량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너무 막 업무 역량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고 조직 문화에 포커싱이 된 것도 아쉬운데 심지어는 본인의 역량을 어필해보세요라는 질문에 전혀 뭔가 이제 뭐 판을 깔아줬는데도 본인의 역량이나 혹은 자기 자랑을 못한 그런 답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또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승무직은 사실 그 지원자의 답변에 보면 뭐 긍정적인 본인의 규칙을 정해서 했다는 경험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승무직은 규칙을 본인이 나름의 규칙을 정하는 건 되게 위험해 보이고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신입 승무원이 좀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은데 매뉴얼에 맞춰 나가는 직무이지 사실 매뉴얼을 만드는 업무는 좀 아니어서 사실 이런 답변은 여러 가지로 어쨌든 좀 추상적이고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이 좀 뽑으신 질문도 좀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네. 의도 파악을 못했는지. 지금까지 중에 가장 빈출인 질문 한번 뽑아봤어요. 승무직에서 빈출인데 그 이유는 승무직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공을 하는 친구들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질문을 읽어드리자면 승무직무를 진로로 선택하고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어떻게 했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저의 삶의 목표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2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일상을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사가 되기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직무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 삶의 목표를 거창하게 답변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죠.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사실 많은 승무직 지원자들이 대부분의 동기를 이렇게 작성을 해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뽑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좀 답변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좋은 방향일까요? 저는 이렇게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직을 꼭 기관사에 한정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은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관사로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역량을 구체적으로 어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직무에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있는지 혹은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내가 모티베이션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좀 파악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구체적인 동기가 면접관들에게는 설득력이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원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좀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답변이 이제 자주 듣는 답변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이 답변은 다른 지원자가 읽으면 다른 지원자의 답변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본인의 이야기도 없을 뿐더러 인교공을 지원한 나만의 어떤 생각과 이유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구체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답변을 하게 됐을 경우 사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지원 이유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답변을 보게 되면 첫 문장부터 이제 두괄식의 답변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다거나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의도에 맞지 않는 대답이 되고 사실 이런 답변은 면접관들로 하여금 좀 지루하게 만들 수 있는 답변이지 않을까. 지원자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부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주인 없는 답변이다. 맞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답변이다. 우리가 늘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답변의 어떤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네요. 한 가지만 더 해주실 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뽑아본 건요. 이제 저도 이게 이제 기출 빈도가 높은 질문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무 자체가 좀 승무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요번에 제가 선택한 질문은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자신 있거나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또 어떤 엉뚱한 답이 나왔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학생의 답변을 살펴보면 이 학생 답변입니다. 제가 네. 읽을 건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무라는 직종은 승객들을 안전하며 신속하게 도착지로 서비스하는 전문성이 높은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함은 최선의 경로와 속도가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안전과 관련하여 인적 오류로 유도되는 사고와 결함으로 인한 비상대처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경험으로 자신하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안전의식과 대처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었어요. 솔직히 뭐가 자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뭔가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답변 중에 하나네요. 맞아요. 부원장님 피드백 주신다면 어떻게 주셨어요? 사실 이제 이게 이 지금 학생이 작성한 그대로의 답변을 놓고 보자면 이 답변에서 학생이 정말 하고 싶었던 내용은 나는 비상대처가 자신 있다라는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이제 두괄식으로 가져간다면 일단 첫 마디는 저는 비상대처가 가장 자신 있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비상대처가 가장 자신이 있는 거라면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 내가 어떤 그런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나의 경험이 좀 들어갔다면 면접관들을 설득하기에 조금 더 쉬워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 친구의 답을 들었을 때 일단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임감, 성실함, 안전의식, 대처능력. 근데 이 좋은 키워드만 들릴 뿐이지 그 역량을 어떻게 갖췄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근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관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좋은 키워드만 다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답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핵심을 굉장히 잘 파악하기 힘든 답변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에게는 귀에 꽂힐 만한 그런 답변은 절대 아니다라고 피드백을 드리고 싶네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답변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이 답변에서 이 친구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답변을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저 말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저도 이제 그런 걸 한 번씩 물어보긴 하는데, 약간 이제 면접 시에 본인 긴장도 굉장히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용도로 좀 사용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긴 했었어요. 그 긴장을 좀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매번 그게 매 답변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도 듣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부자연스럽잖아요. 맞아요. 면접이 대화인데 발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색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차피 면접은 좀 짧은 시간이고 면접자들의 역할은 어차피 대답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굳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들 네네. 때가 있어서 무조건 하지 말아라 보다는 그냥 면접에서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 네, 맞아요. 매 쓰면 좀 적당할 것 답변마다는. 같고 또 좀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교통공사 지원자들 의도 파악 못한 답변 들어보시면서 아마 이해가 너무 잘 됐을 것 같거든요. 인성 면접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PT 면접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PT 면접은 직렬별로의 특징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부원장님이 승무직을 좀 설명 먼저 해 주시겠어요? 네네. 일단 이제 그 인천교통공사의 그 PT 면접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요. 실제로 이제 함께 수업을 했던 학생들의 후기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PT 면접이 인성 면접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가볍고 좋았다라는 후기들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실제로 많이 웃기도 하고 뭐 웃어주시기도 하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좀 기억에 남았었고요. PT 면접이기는 하나 내가 했던 발표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보다는 또 인성 면접과 관련해서 또는 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의 질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릴 질문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이제 승무직 PT 기출 질문인데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자, 당신은 1인 승무하는 기관사이다. 안개가 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로 전원기가 완전 가동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하고 급히 비상제동을 체결했지만 1호차, 2호차가 탈선을 한 상황이다. 또한 승객들이 출입문을 열고 알아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어떤 조치를 할 건지 한번 발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실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PT 질문이라기보다 약간 상황 면접 같은 질문이네요. 그쵸. 내용 자체는 사실 실제 승무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이제 제시해주고 이때 승무직으로서 어떤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인천교통공사 PT 면접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짧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20분이라는 시간은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이고요. 꽤 길죠. 네네. 충분하죠. 그래서 준비 시간 20분에 3분 이내 발표를 하는 면접이라 이제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전달력 있게 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문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 직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주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정해진 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아냐 모르느냐 인 것 같아서요. 좀 직무와 관련된 좀 숙지 내지는 좀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강사님은 어느 직렬 좀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작년에 기술직 친구들을 많이 맡았었어요. 전자 분야나 혹은 전기직 친구들을 많이 맡아서 이제 그 친구분들의 이제 예시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상황보다는 주로 전공 이론 지식을 묻는 듯한 그런 주제가 많고 실제 꼬리 질문도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공 이론 지식을 많이 공부하는 식으로 PT를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제 내용은 인천교통공사 사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멀티탭을 문어발로 사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멀티탭 허용 전류는 샵 A였는데 이때 전격 전류를 구하고 허용 전류를 초과했는지 구하라. 는 문제 하나와 이 문제에 대한 핵심 이슈, 대책, 견해에 대해서 발표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어지는 꼬리 질문은 이 지원자가 답변한 내용에 대한 꼬리 질문은 아니었고 미리 면접관들이 준비한 듯한 그런 전공 이론에 관련된 질문들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WH와 W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혹은 뭐 역률,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라는 그런 식이었다고 하고 전공 이론에서 약간의 방향이 좀 잘못되면 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제가 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술직 PT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전공 이론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잘 전달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적으로도 나머지 두세 개의 추가 질문은 지원서나 자소서 기반으로 해서 질문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냥 이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직은 전공 공부를 조금 다시 네. 깊이 있게 좀 해야 할 필요가 네,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전공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공부로 암기만 하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스피치적으로 설명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직렬들도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하나 더 하자면 일단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승무 외에도 이제 사무직렬 수업을 조금 맡았었는데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직렬과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회사와 관련된 또는 이제 뭐 경영이라든지 직무와 관련된 회사 관련된 지금 질문이 많이 제시가 됐었고요. 실제 나왔던 PT 질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ESG 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지문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꼬리 질문 같은 경우는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을 묻기보다는 실제 인천교통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뭐 사례가 있는지 또는 뭐 이런 ESG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와 같은 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평소 얼마나 우리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찾아봤느냐, 사실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전형적인 이 사무직 같은 경우는 PT 형식의 지문과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직렬은 약간 상황이었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인성 면접과 PT 면접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지원자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한마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면접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준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은 답변, 나쁜 답변은 구분할 수 없지만 어떤 지원자가 준비를 했는지 또는 더 많이 했는지는 답변을 보면 분명히 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인천교통공사 면접까지는 이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하셔서 인천교통공사에 나 이런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나 이렇게 많이 찾아봤다. 이런 준비를 많이 했다. 라는 것들을 좀 답변으로 마음껏 보여주실 수 있는 면접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좋네요. 네네. 그럼 부원장님께서 준비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준비성의 디테일을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자기 분석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모든 지원자들이 쏘은 답변을 보면 모범답안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나눴던 주인 없는 답변. 네, 그게 내가 진짜 주인인 답변으로 면접관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사항들을 근데 주옥 같은 그런 경험사항의 답변을 잘 정리해서 면접관들이 딱 듣고 저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의 인재다 라고 느낄만 할 수 있는 그런 어필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자기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조언만 잘 지켜진다면 합격은 보장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교통공사 인성면접과 PT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업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